안녕하세요, 잡설TV입니다. 요즘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로 인해서 그때 당시 인물들이 화제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인 나르는 돈가스 공포의 삼겹살로 유명하였던 중정의 부장 김영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황해도 신청군 출신으로 648기로 졸업, 이후 5.16 쿠데타의 중령으로 참가하여 1963년 7월 제4대 중앙정보부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그는 중정부장으로 있을 때 유럽 간첩단 사건, 동백림 사건, 인혁단 사건 등을 지휘하였으며 야당 정치인 김영삼의 질산 테러 미수 사건과 자신의 경질을 요구한 이만섭의 테러 및 총선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는 반정부 운동에 대해 강력하게 탄압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수면 위로 드러난 인권 탄압 사례는 국제적 문제로 비화되었습니다. 이후 이만섭이 제출한 건의안을 수리한 박정희로 인해 김영욱은 중정부장에서 해임되었습니다. 그는 1971년 민주공화당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이듬해 1972년 유신선포로 국회가 해산되었을 때 국회의원직을 상실, 그 후 권력에서 밀린 김영욱은 중정부장으로 있을 때 행하였던 악행들이 본인에게 보복으로 돌아올까봐 전전긍긍하여 대만으로 출국 후 미국으로 간 뒤 망명을 하였습니다. 때마침 박동성 로비스트 사건으로 인해 미국 연방하원의 프레이저 청문회에 나가 박정희 정권의 비밀스러운 사건들을 거침없이 폭로하며 강력하게 비난을 하고 시부를 고발하는 회고록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박정희의 분노를 사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1979년 중정 해외 담당 차장인 윤일군을 만나 프랑스 파리로 가라는 말을 듣고 10월 1일 파리로 갔으며 7일 파리에서 주 프랑스 공사인 이상렬을 만나고 이어졌는데 그 이후 행적은 지금까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사망은 공공연한 사실로 전해지며 어떤 방법으로 그가 사망했는지 지금까지 전해져 오는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배우를 만나기 위해 레스토랑으로 온 김영욱을 마취시킨 뒤 파리 근교의 양계장에서 닭모이 분쇄기에 김영욱을 넣어 갈아주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파리 양계장에서는 사람 몸이 들어갈 만한 대형 분쇄기는 없었으며 혹여 있다고 하더라도 뼈가 걸려 중간에 멈춰버린다면 난감한 상황일 텐데 이를 감수하고 진행을 한다?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두 번째, 북한의 납치설입니다. 남한의 중앙정보부장으로 철저한 반공주의자이기 때문에 나온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욱을 북한의 선전도구로 사용하여 남한을 비판, 북한의 내부를 굳건히 하는 역할을 사용한다면 더없이 좋은 아이템이 되었을 텐데요. 하지만 문제가 커질 시 프랑스와 외교 단절까지 올 수 있는 상황인데 위험 리스크까지 감수하며 퇴직하고 망명한 김영욱을 납치한다? 충분히 미국 청문회에서 박정희 정권을 비판하며 이른바 단물이 다 빠졌을 텐데 이것도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세 번째, 프랑스 르몽드지 그리고 일본의 월간지 문해춘추에서 다룬 내용은 한국의 비밀 요원들이 프랑스에서 김영욱을 납치하여 마취한 뒤 대한항공 화물칸에 실어 한국으로 와 청와대 지하로 끌고 왔으며 이때 박정희가 소리를 지르며 김영욱에게 1m 근거리에서 총으로 직접 살해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두고 화물칸의 온도가 영하 50도인데 어떻게 사람이 버티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대한항공기는 승객칸을 나누어서 화물칸으로도 쐈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재규 중정부장의 지시를 받은 이상열 프랑스 공사가 중정 해외 연수생 2명에게 살해 지령을 내렸으며 김영욱을 야산으로 끌고 가 소련제 권총으로 7발을 발사해 죽인 후 낙엽으로 주검을 가렸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주장은 2005년 노무현 정권에서 국가정보원 과거 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한 것으로 신빙성은 높아 보입니다. 일간에는 잠적설 등 설이 난무하지만 사라진 당시 사망했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며 그의 가족들은 84년 10월 김영욱의 사망신고를 하게 됩니다. 사망 추정일로부터 약 20일 만에 박정희도 사망하게 됩니다. 결국 이들은 역사의 한 페이지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